72세 한기준. 30년 동안 아들을 미워했던 남자. 그런 그가 병원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사라졌던 여인은 단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뒤집었다. 오빠 있잖아, 사실은.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구독, 좋아요 누르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한기준 72세.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진다. 혼자 끓인 된장찌개. 혼자 듣는 라디오. 혼자 걷는 산책길. 그의 일상에는 누구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없다고 믿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붙어있는 작은 메모지. 아버지 오늘 날씨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서준. 기준은 그 메모를 떼어내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 메모는 매일 새로 붙고 기준은 매일 구겨버렸다. 서준.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기준은 단 한 번도 그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 젊은 시절 기준에게는 잠깐 마음을 기댔던 여인이 있었다. 정혜은. 둘 다 힘든 시절이었다. 서로에게 의지했던 짧은 시간. 그런데 어느 날 혜은이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오빠 잠깐만 맡아줘요. 금방 돌아올게요. 기준은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일주일만, 한 달만, 석 달만. 혜은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기준은 기억했다. 친구 구민석이 생전에 정혜은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혜은이 민석에게도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민석이 아이일 거야. 그렇게 단정했다. 서준은 남의 아이였다. 절친의 여인이 낳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아이. 기준은 서준을 키웠다.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정을 주지 않았다. 정 주면 잃는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버리는 게 익숙한 사람. 떠나기 전에 먼저 밀어내는 사람. 그런데 서준은 떠나지 않았다. 30년 동안 차갑게 대해도, 면전에서 문을 닫아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해도 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매일 아침 현관 앞에 메모를 붙이고,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냉장고에 채워두고, 명절이면 조용히 차례상을 차리고. 기준은 그 모든 것이 무거웠다. 그래서 더 매정하게 굴었다. 네가 챙길 필요 없어. 난 네 아버지 아니야. 서준은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한테는 아버지가 한 분뿐이라서요. 그 말이 기준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기준은 돌아섰다. 30년. 오해 위에 쌓인 차가운 세월. 그런데 기준은 몰랐다. 그 오해가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이 얼마나 처절할지도. 서준은 30년 동안 거절당하는 법을 배웠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학교에서 상을 타고 돌아와도 기준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래. 단 2글자. 대학 합격증을 들고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 서준은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말이 없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래도 키워준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3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아팠다. 며칠 전 서준은 아버지의 건강검진 날짜를 확인했다. 병원 예약까지 해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번 검진 제가 모실게요. 기준은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지도 않았다. 내가 챙길 필요 없어. 아버지, 난 내 아버지 할 생각 없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그래도 챙기고 싶어요. 기준은 신문을 탁 접어 던졌다. 왜 나한테 이러냐? 네 인생이나 신경 써. 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현관문을 나서며 서준은 생각했다. 언젠가는 받아주실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사흘 뒤 서준은 또 왔다. 이번엔 영양제 한 박스를 들고. 아버지 요즘 속 안 좋다고 하셔서. 기준은 문간에서 서준을 막아섰다. 네 일 신경 써라. 난 필요 없다. 그래도 들어오지 마.
서준은 영양제를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기준은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왜 자꾸 오는 거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서준의 마지막 말이 자꾸 맴돌았다. 저한테는 아버지가 한 분뿐이라서요. 기준은 그 말을 애써 외면했다. 정을 주면 안 된다. 정을 주면 잃는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부모도 일찍 여의고 아내도 병으로 떠나보냈다. 친구 민석도 사고로 잃었다. 사랑하면 떠난다. 기대면 무너진다. 그래서 기준은 먼저 밀어냈다. 상처받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서준도 마찬가지였다. 민석이 좋아하던 여인의 아이. 언젠가 진실을 알면 떠날 아이. 그래서 미리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서준은 떠나지 않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기준은 창밖을 보았다. 서준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게 보였다. 그때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다. 아주 작은. 하지만 기준은 그것조차 외면했다. 아니야. 난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기준은 몰랐다. 며칠 뒤 그 작은 균열이 폭우 속에서 완전히 갈라질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다. 서준은 오지 않았다. 기준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맞아. 이제 그만 오는 게 나아. 하지만 냉장고를 열 때마다 눈에 밟혔다. 서준이 채워둔 반찬통들.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기준은 그것들을 먹지 않았다. 대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서준이 오지 않으니 집이 더 조용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비어 있었다. 기준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열흘째 되던 날, 현관앞 메모도 사라졌다. 기준은 문을 열며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30년 동안 매일 붙어 있던 그 메모가 처음으로 없었다. 드디어 포기했나?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틀 뒤 기준은 동네 슈퍼에 들렀다. 계산대 앞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버님, 서준이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요? 기준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에이, 그래도 아들인데. 얼마나 효자인데요? 제 아들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기준은 슈퍼를 나오며 이를 악물었다. 내 아들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기준은 천장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서준. 울음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아 밤을 새운 날들. 기준은 서준을 안지 않았다. 젖병만 물리고 기저귀만 갈아주고 그게 전부였다. 정 주면 안 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살았다. 서준이 5살 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도 기준은 외면했다. 나 아빠 아니야. 아저씨라고 해. 서준은 울먹이며 물었다. 왜요? 넌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날 이후 서준은 아빠 대신 아버지라고 불렀다. 거리를 둔 호칭. 기준은 그게 더 나았다. 중학생이 된 서준이 운동회 날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도, 고등학생이 된 서준이 입학식에 혼자 갔을 때도, 20살 서준이 성인식 사진을 혼자 찍었을 때도 기준은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준은 집을 떠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집에 살았다.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서준은 그렇게 말했다. 기준은 그때마다 쏘아붙였다. 네가 뭔데 나를 걱정해. 나 혼자 잘 살아. 하지만 서준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서준이 오지 않았다. 기준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이게 뭐지? 자신도 모를 감정이었다. 외로움? 아니, 그럴 리 없다. 후회? 말도 안 된다. 기준은 이불을 뒤집어쓰며 중얼거렸다. 그냥 조용해서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런데 기준은 몰랐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는 날 자신이 쓰러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달려올 사람이 오직 한 명뿐이라는 것을. 그날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기준은 우산도 없이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72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계단 가장자리에 고인 빗물에 발이 미끄러졌다. 쿵!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옆구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다. 갈비뼈가 부러진 게 분명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다. 가족분한테 연락드려야 하는데요. 기준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다. 가족 없습니다. 부르지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기준은 천장만 바라보았다. 온몸이 쑤셨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 연락처 좀 주세요.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없다니까요. 기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팠다. 몸도 마음도.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다. 아버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서준이었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다. 신발도 한쪽이 벗겨져 있었다. 어디 다치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기준은 고개를 돌렸다. 누가 부르래? 오지 말랬잖아.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응급 연락처에 제 번호가. 내가 언제 너 번호를 등록했어? 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몰래 등록해뒀어요. 기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이시죠? 갈비뼈 2대 금이 갔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동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서준이 펜을 들려는 순간 기준이 손을 뻗어 서준의 손목을 잡았다. 넌 보호자 아니야. 서준의 손이 멈췄다. 의사와 간호사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침묵이 흘렀다. 서준은 천천히 기준의 손을 풀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 말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거절당한 30년. 외면당한 30년.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30년. 서준은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보호자란에 아들이라고 적었다. 기준은 그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30년 동안 쌓아온 벽. 오해 위에 세운 차가운 성벽. 그것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서준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젖은 옷 그대로 의자에 앉아 기준을 지켰다. 기준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왜 이러냐? 넌 내 아들도 아니면서.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밤중 기준이 잠결에 신음을 냈을 때 서준이 간호사를 불러 진통제를 받아왔다. 새벽에 기준이 목이 마르다고 하자 서준이 물을 떠다 주었다. 말없이, 묵묵히. 기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왜 이 애는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기준의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것, 자신이 평생 거부해온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 기준이 눈을 떴을 때 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의자에서 졸다 깬 얼굴로. 그리고 기준은 몰랐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것을. 그날 오후 2시,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기준은 반쯤 잠든 상태였다.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눈을 떴다.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세월이 깊게 패인 얼굴, 흰머리가 반쯤 섞인 머리, 떨리는 두 손. 정혜은이었다. 기준의 눈이 커졌다. 30년 만이었다. 혜은? 목소리가 갈라졌다. 혜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오빠 미안해요. 기준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 뭐하러 온 거야? 분노가 치밀었다.
30년 동안 쌓인 배신감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서준이 다쳤다고 들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서준이 이름을 불러? 기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은은 울먹였다. 오빠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30년 전에 했어야지. 기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평생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서준이 누구 아이야? 침묵이 흘렀다. 민석이 아이지? 그렇지? 기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혜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너 민석이 좋아했잖아. 민석이도 너를. 아니라니까. 혜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민석 씨는 그냥 오빠였어. 아는 오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기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혜은은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준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오빠랑 나랑 서로 너무 힘들던 시절 있었잖아. 잠깐 기댔던 그 시간. 기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생긴 아이야. 서준이는 오빠 아들이야. 세상이 멈췄다. 기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뭐라고? 미안해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혜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나 너무 어렸고 겁이 났어. 오빠도 힘든 시기였고 나는 도망친 거야. 비겁하게. 기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몸이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기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혜은은 무릎을 꿇었다. 말할 자격이 없었어. 나는 엄마도 아니었어. 그냥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었으니까. 기준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온몸이 떨렸다. 30년. 30년 동안 자신이 뭘 한 거지. 머릿속에 서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5살 서준이 아빠라고 불렀을 때 외면했던 순간. 10살 서준이 운동회 날 혼자 도시락 먹던 모습. 20살 서준이 성인식 사진을 혼자 찍던 날. 기준의 입에선 신음이 새어나왔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현관 앞에 붙었던 메모. 아버지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그걸 매일 구겨버렸던 자신. 기준은 바닥을 주먹으로 쳤다. 1번, 2번, 3번. 내가 미쳤구나. 목소리가 찢어졌다. 내 아들인데, 내 친아들인데. 기준은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서준아. 72년 인생에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모습이었다. 평생 단단하게 살아온 남자.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바닥을 치며 울고 있었다. 내가 너한테 뭘 한 거야? 내가 뭘 한 거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혜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기준은 듣지 못했다. 자신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쌓아온 차가움. 30년 동안 밀어낸 사랑. 30년 동안 외면한 아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준아, 미안해. 기준은 바닥을 움켜쥐었다. 아버지가 미안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온 서준이 그 광경을 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아버지.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낯선 여인. 서준의 손에서 커피가 떨어졌다. 바닥에 커피가 쏟아졌다. 아버지? 기준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서준은 그런 아버지를 난생 처음 보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 늘 차갑고 단단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준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서준을 향해. 서준아.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병원에서 돌아온 날, 기준은 집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혜은은 떠났다. 마지막 사과의 말을 남기고 이제 남은 건 기준과 서준뿐이었다. 서준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울었는지, 왜 낯선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는지. 병원에서 집까지 오는 내내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집 안은 고요했다. 아버지 들어가서 쉬세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서준의 방 쪽으로 걸어갔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 문 앞에서 기준은 멈췄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다시 잡았다. 또 놓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단정했다. 책상 위에는 서준의 회사 서류들. 벽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다. 기준의 시선이 책상 서랍에 멈췄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보였다.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다. 첫 페이지, 아버지가 오늘 웃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페이지, 오늘 운동회였다. 아버지는 안 오셨다. 괜찮다. 세 번째 페이지, 중학교 입학했다. 아버지한테 말했는데 그래라고만 하셨다. 넘길수록 글씨는 어른이 되어갔다. 고등학교 졸업했다. 아버지는 졸업식에 안 오셨다. 그래도 저녁은 같이 먹었다. 대학 합격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셨다. 알고 있다. 취직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고개만 끄덕이셨다. 그래도 괜찮다. 마지막 페이지, 오늘도 아버지는 내 메모를 버리셨다. 휴지통에서 주워서 다시 펴봤다. 언젠가는 읽어주실 거라고 믿는다. 기준의 손에서 노트가 떨어졌다. 무릎이 꺾였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서준이 달려왔다. 기준은 서준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서준아. 목소리가 떨렸다. 넌 내 아들이야. 친아들이야. 내 핏줄이야. 네? 서준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손을 잡았다. 30년 동안 오해했어. 친구 아이인 줄 알았어. 그게 무슨... 병원에서 본 사람 정혜은. 네 엄마야. 서준의 몸이 굳었다. 그 사람이 네가 내 친아들이라고 말해줬어. 기준은 서준의 손을 꽉 쥐었다. 나는 30년 동안 네가 남의 자식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정을 안 줬어. 무서웠어. 정 주면 잃을까봐. 목이 메었다. 근데 넌 내 아들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친아들이었어.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기준은 서준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미안해.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30년 동안 쌓아온 벽. 30년 동안 외면한 사랑.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서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췄다. 아버지, 서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저 괜찮아요. 기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어. 내가 너한테 한 짓이. 괜찮아요. 서준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전 아버지가 키워준 아들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에 기준은 더 크게 울었다. 서준의 품에 안긴 채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기준은 생각했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어도 될까? 서준의 어깨 너머로 창밖이 보였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곧 새벽이 올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기준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서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준아. 기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서준이 돌아보았다. 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있어요. 왜요? 기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같이 밥 먹을까? 서준의 눈이 커졌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제안이었다. 좋아요. 서준이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둘은 처음으로 나란히 시장을 걸었다. 기준은 서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앞서 걸었을 것이다. 서준아,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칼국수요. 아버지는요? 나도 칼국수 좋지. 작은 대화였지만 기준에게는 낯설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던 질문들. 칼국수 집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앞에 두고 기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아, 네,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하다. 서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서준이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우린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도 될까? 네, 당연하죠. 서준은 부드럽게 웃었다. 30년 늦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준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준이 물었다. 서준아, 너 어렸을 때 뭐가 제일 하고 싶었어? 서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버지랑 손잡고 학교 가는 거요. 기준의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하다 그것도 못해줘서. 이제라도 손잡고 걸으면 되죠. 서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기준은 그 손을 잡았다. 72세 노인과 30세 아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기준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서준아, 네? 내일 아침에도 메모 붙여줘. 서준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기준은 현관문을 열었다. 메모가 붙어 있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같이 가요. 서준, 기준은 그 메모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구기지 않았다. 지갑 속에 고이 접어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 같이 가자. 30년 동안 외면했던 것들, 30년 동안 거부했던 것들,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었다. 기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서준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그래, 지금 간다. 기준은 식탁으로 걸어갔다. 서준이 차려놓은 아침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은 그 밥을 마주 앉아 먹었다. 작은 대화, 작은 웃음. 그 안에는 30년이 녹아 있었다. 며칠 후, 기준은 서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다음.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었다. 서준아, 늦었지만 이제부터 아버지 할게. 사랑한다. 아버지. 그리고 노트를 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녁에 퇴근한 서준이 그 노트를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서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30년을 기다린 말, 30년을 바란 말, 사랑한다.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던 기준이 물었다. 서준아, 뭐해? 서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 지금 나갈게요.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다. 기준은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미안하다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늦어도 괜찮다는 것,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서준아, 네, 아버지. 고맙다. 무엇이요? 포기 안 해줘서. 서준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니까요.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작은 이제 막동이 트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72세 한기준. 30년 동안 오해 속에서 살았던 한 남자. 그리고 30세 한서준. 30년 동안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아들.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준은 평생 정을 주면 잃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밀어냈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하지만 서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메모를 붙이고, 거절당해도 다시 찾아가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다음날 또 왔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서준이 바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만이라도 웃어주셨으면. 그리고 기준이 깨달은 건 자신이 평생 밀어낸 그 사람이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것.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상처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사랑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거절해도 밀어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는 손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늦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늦었지만 시작하고 싶은 관계. 미안하다 말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